매일 똑같은 사연이 올라와 지루하셨던 분들도 다시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전하게 된 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한때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일들을 공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나 안정을 찾아서인지 바늘구멍에도 빛은 든다는 걸 경험자로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얘기는 바로 저희 결혼에 관한 것이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결혼. 온실 속 화초로만 자란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사이즈의 문제들이 쏟아졌던 저의 결혼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 볼게요. 벌써 그게 7년 전 이야기니까 시간이 참 빠르네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도 같은 직장에 근무했었고요. 둘 다 대리 시절이었는데 부서가 달라서 마주칠 일이 딱히 없었어요. 그러다 소문 하나를 들으면서 얼굴도 모르는 그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죠. 어제 PT 어땠어? 그렇게 뜨거웠다며? 그랬지. 아주 뜨거웠지. 뜨거워? 뭐가? 이대리 어제 경영지원본부 PT 참석했잖아. 여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아주 실시간 중계를 하고 난리였는데 몰랐어? 얼마나 잘하디? 얼마나 멋있디? 내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우리 부서는 끝발이 없으니 아휴 부럽다. 말해 뭐해. 진짜 말도 잘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매너도 좋은지 내가 아주 넋을 놓고 지켜봤다니까. 회장님도 흐뭇하신지 입꼬리가 내려갈 줄을 모르더라고. 곧 승진 각이야. 누가 그렇다는 거야 대체? 동기들의, 아니 알고 보니 전 여직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는 저희 회사에 떠오르는 에이스이자 훈남으로 명성이 자자한 핵인싸, 바로 남편이었죠. 최고 스펙의 성실성, 능력의 삼박자를 갖춘 건 기본이었고 180이 넘는 큰 키에 어지간한 배우 못지않은 수려한 외모를 가진 기공자 타입의 꽃미남이었던 그는 아이돌 팬클럽 저리 가라 하는 광팬들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인기남이었어요. 친절하고 재미있는 성격까지 갖고 있어서 남자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었죠. 사실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땐 이런 사람 어딜 가나 하나씩 있는 거 아닌가, 뭘 이렇게 호들갑인가 싶었어요. 잘생겼는데 공부나 일도 잘하고 리더십 있는데 착하기까지 한 남자. 드라마 속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오빠, 가회 오빠, 미대 오빠, 동아리 회장 선배, 뭐 그런 사람 어디에나 한 명쯤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했죠. 제가 하도 시큰둥하자 동기들은 이 사람은 다르다,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른다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저번에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문틈에 구두굽이 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각할까봐 사무실로 달려가느라 바쁜데 그 사람만 나서서 굽을 빼주더라. 계속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맞아가면서 말이야. 쭈그리고 앉아서 모르는 여자 구두 만지며 낑낑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쩜 그 와중에도 위험하니까 나와 계세요 하면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바라보는데 그날로 바로 팬됐잖아. 어머 그랬어? 난 올 초에 사무직 행사 준비할 때 반했잖아. 와, 어쩜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니? 각 부서에서 한 명씩 각출돼서 나온 거라 다들 툴툴대는데 불만도 없고 힘든 내색도 없어. 연초라 그 팀 정말 바빴을 텐데 솔선수범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던지. 같은 직원인데 정말 부끄러워지더라. 얘기를 들어보니 단순히 외모나 능력, 말솜씨만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게 아니라 덴데미 자체가 괜찮은 사람인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좋은 평판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저기서 미담이 쏟아질 정도면 그건 정말 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 나는 한 번도 못 봤나 섭섭할 정도로요. 그래서 구경이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그 사람이 활동한다는 사내 동호회에 가입했죠. 오로지 타부서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사내 최고 인기남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호기심에서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스포츠나 맛집 탐방, 여행, 뭐 그런 핫한 동호회에 가입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는 독서 동호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독서요. 솔직히 독서 동호회라는 말을 듣고 망설여졌지만 한 번만 참여하고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가입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가온 동호회 날 모임 장소로 나갔죠. 그날은 회사 로비에 모여 다 같이 지하철을 타고 유명 도서관을 탐방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색하게 로비에서 동호회 사람들한테 다가가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는데 그가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구나를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훤칠한 외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낯을 가리며 목 인사만 하는데 화사한 미소와 함께 손까지 내밀어 악수를 요청하며 격하게 환영해주는 모습이 소문 속 그 남자가 확실했죠. 그는 정말 소문대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색함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었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말 환영해요. 새로운 분도 계시니까 오늘은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해봐야겠는데요.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제가 자신있게 약속드릴게요. 오늘 저녁은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거예요. 목소리까지 따뜻한 그와 함께한 시간은 그의 말처럼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명 고전의 원본들을 진심으로 감탄하면서 둘러보면서도 만화책 코너에서 만화책을 들여다보느라 일행이 부르는 소리도 못 듣는 그의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죠.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그 많은 메뉴를 혼자서 다 서빙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해도 앉아서 쉬라며 회장인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듬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그에게 반하고 말았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남자에게 반하는 게 가능하다니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만남도 아니었는데 마치 데이트처럼 다정하게 제 옆에서 신입 회원을 신경 써주는 배려 깊은 그의 모습은 특히나 더 저를 감동시켰죠. 그래서 몇 달 혼자 짝사랑을 하다가 동호회 회식이 있던 날 드디어 고백을 했습니다. 하도 침을 바르는 사람이 많아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야만 했었죠. 거절해도 그만이다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사실 거절하면 부끄러워서 회사를 관둘까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잠시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자기도 같은 마음이라고 해주었죠. 차일 것도 각오했는데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행이다, 고맙다 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아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이 바로 저희의 1일이 되었답니다.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철모르고 자란 저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는 펄펄 끓는 열정의 그가 한없이 멋져 보이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매사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감탄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순도 100% 자수성가형이었는데 부모님 도움 1도 없이 대학을 마치고 월세방에 살며 진정한 독립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뭔가에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있기만 해도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뻤고 존경스러웠어요.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역시나 부모님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징징거리던 딸내미가 갑자기 회사에 너무 열심히 다니고 얼굴이 생기로 가득하니까 부모님이 모르실 리 없었죠. 우리 딸 요새 뭐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에 꽃이 활짝 폈는데? 아유, 당신은 딱 보면 모르겠어요? 연애하는 거지 뭐. 사랑에 빠지면 저렇게 얼굴에 다 티가 나잖아요. 나는 뭐 안 그랬나? 부끄럽긴 했지만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가 나온 김에 남편을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데리고 오겠다고 해버렸죠. 남편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요. 제 마음이 급하긴 급했었나봐요.
집에 인사를 가자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런데 나 뭐 사가지고 갈까? 부모님 뭐 좋아하셔? 너무 빠른 초대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엄마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계셨어요. 사실 저희 아빠는 남편과 제가 나온 대학 교수시고 엄마는 TV에 종종 나오시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시거든요. 그걸 이미 알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부담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남편이 자라온 환경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잘 배려해달라고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진지하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자네가 어떻게 컸는지 애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아니 대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될 수 있었던 건가? 어? 우리는 둘이 키웠어도 이런 철부지로밖에 못 키웠는데. 조금 앞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냥 말해버릴게요. 듣던 대로 사람이 참 괜찮네. 보면 볼수록 참 예쁜 사람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너무 부담스러워 말아요. 우린 다른 거 안 보고 딱 그 사람 됨됨이만 보니까. 두 사람 응원하니까 예쁘게 만나고 이젠 나이도 있으니까 너무 연애만 하지 말고 결혼도 하고 그래요. 응? 첫 만남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자 저도 남편도 당황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 엄마도 아빠도 남편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만 혼자 좋아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부모님까지 좋아해 주시니 내 편이 엄청 많아져서 든든하다고 해야 할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 죽겠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허락은 떨어진 것 같은데 넌 어때 하는 사인이요. 남편도 배시시 웃기만 하는 게 저처럼 좋았나 봐요.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드린 이후 저희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었지만 언젠가는 결혼할 사이임을 서로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핫했던 연애의 온도가 조금씩 식어 적정 온도를 찾아가면서 더욱 실감할 수 있었죠. 손깍지가 한꺼풀 벗겨지니 안 보이던 것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실 연인이 된 거죠. 우선 그는 밥 먹는데 많은 돈을 쓰는 걸 싫어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보다 인기 유튜버 추천 맛집을 선호했죠. 덕분에 데이트 코스로 5,000원 국밥집이나 중학교 앞 즉석 떡볶이집을 가는 일도 많았어요. 호기심 많은 저도 몇 번은 재밌었지만 매번 그런 곳만 가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또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니, 죄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인스타 감성이 예쁜 카페에서 그저 서로만 바라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는데 그걸 대놓고 시간 낭비라고 해서 살짝 다투기도 했을 정도로요. 그 시간에 경험과 추억을 쌓자며 자꾸 무엇을 보러 가거나 어딘가 체험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참 많이도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국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너무 원했으니까요. 특히 제가요. 절대 놓치기 싫은 남주기엔 너무 아까운 그와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제 나도 어머니께 인사드려야 하지 않아? 왜 나 집에 안 데려가? 안 섭섭해하죠? 엄마 아빠에게 남편을 소개한 후 언젠간 그도 저를 집에 데려가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결혼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속사정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가정사가 남다르기에 제가 헤아릴 수 없는 뭔가가 있겠지 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자며 약속을 잡아왔어요. 집이 아니라 카페에서였지만 저는 이제라도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인사를 드렸던 그날을 저는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우선 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과도 거리가 먼,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타고난 미인의 화려함도 갖추었지만 첫인상은 뭐랄까, 멋내기 좋아하지만 조금은 촌스럽달까 하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이목구비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느낌일까 참 신기할 정도였죠. 어머머, 너무 예쁘다. 너무 고와. 정말 고급진 아가씨네. 나 이렇게 세련된 아가씨는 또 처음 보네. 탤런트 같아, 탤런트. 어머나 세상에. 우리 아들이 나 닮아서 이렇게 눈이 높다니까.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고 저도 반가워해 주시는 어머니가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이 얘기 저 얘기하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날 처음 한 건데 남편의 어머니, 즉 나의 시어머니는 결혼하지 않고 그를 낳은 미혼모셨어요. 지금은 호프집을 운영하신다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렵게 홀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께 남편이 넓고 깨끗한 가게를 얻어드렸다고 했죠. 남편은 어머니를 위해 월세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남자지만 참 착한 아들이었죠. 남다르게 자란 사정이 있어서일까요? 남편은 평소에 어머니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숨긴 것도 아닌데 먼저 말을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막상 두 사람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니 둘 사이가 뭐랄까, 별로 친해 보이지 않는달까?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데 그냥 호적상의 가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런 아들보다 제가 편하셨는지 어머니는 계속 저와만 얘기하시고 결국 화장실까지 따라오셔서는 제 번호를 저장하셨어요. 남편이 보면 며느리 괴롭힌다고 싫어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짧지만 인상적이었던 어머니와의 만남이 끝나고 다음날부터 어머니는 제게 매일매일 톡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프로필 사진으로도 올리고 싶다며 사진도 여러 장 요구하셨죠. 궁합을 봐야 한다고 생년월일과 사는 동네를 묻기도 하셨어요. 너무 훅 들어오시는 어머니가 부담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고분고분 다 응해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렇게 양가가 모두 허락한 가운데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불편할까봐 비밀 연애를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결혼할 사이라는 걸 알린 것도 그 무렵이었죠.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동기들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 앞에선 관심 없는 척하더니 뒤로 호박씨 같다며 절 얼마나 구박하던지. 동기들은 물론 동료들의 원성이 하도 높아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밥을 몇 번이나 사야 했는지 몰라요. 결혼 준비의 첫 순서는 신혼집과 예식장, 혼수 등 현실적인 예산 문제를 상의하는 게 걸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상견례 준비부터 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을 섭외해서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를 함께 모셨죠.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몹시 유아한 한복 차림을 하고 나타나셨거든요. 지난번 첫 만남 때와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여서 놀랐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꽤나 흡족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빠도 계시고 하는 자리라서 남편이 한복 한 벌을 새로 해드렸다고 합니다. 참 사려 깊은 남자죠. 옷 때문인지는 몰라도 말씀도 조근조근 하시고 어머니는 뭔가 180도 달라진 분위기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요. 참 존경합니다, 사돈. 아이고, 무슨 말씀을. 사돈 어르신이야말로 따님을 이렇게 곱게 키우셔서 저희 아들과 연을 맺어주신다니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로의 칭찬이 오고 가는 어색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가벼운 식사가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고급 식당은 처음이라며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디저트 타임이 되자 아빠는 일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엄마들끼리 할 얘기가 있을 거라며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신 거죠.
저 먼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여자들끼리 편안하게 말씀 나누세요. 저는 이 사람과 무조건 같은 의견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부디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자리를 피해주시자 양가 어머니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엄마가 먼저 제 몫으로 분양받아 두신 송도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시며 신혼집 걱정은 말라고 하셨죠. 얘 몫으로 진작에 분양받은 거라 살 때는 큰돈 들이지 않았으니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제법 값이 올라서 제가 우리 사이한테 면이 좀 서네요. 애들 주려고 한 번도 세 안 주고 사람 써서 관리만 한 집이에요. 남의 손 안 타서 깨끗한 새 집이에요. 집에 가구랑 가전도 이미 들어가 있으니 애들 몸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집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외람되지만 혹시 걱정하고 계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꼭 남자는 집 해오고 여자는 혼수하고 그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사둔 게 있는데 그냥 거기서 살면 되죠. 그리고 아들 훌륭하게 키워 저희 사이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저희가 예단으로 다이아 반지 세트랑 가방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쁜 사이는 좋은 차 한 대 선물해 주려고요. 워낙 검소한 성품이라 오래된 차를 수리해가면서 탄다고 하기에 장모가 신경 좀 썼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받기로 바깥 어른과 상의했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혼자 너무 고생하셨어요.